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해서 경계로 상향하고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위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어 오늘 출근길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퇴근길 원주에서는 빙판길에 차량 5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일반 눈보다 무거운 습설이 내리면서 시설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 쌓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지는 핵사용 문턱을 낮춘 핵교리 개정안을 참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또다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까지 강한 눈이 예상되는데 자세한 눈 현황과 전망,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눈발이 강하게 내리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틀째 폭설이 비상입니다. 서울은 출근 시간을 앞두고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경기도 이천 등지로는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온까지 내려가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어 위험하다는 겁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적 적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와 군포, 서울 관악구에는 40cm 안팎의 눈폭탄이 떨어졌고 수원과 인천에서도 11월 기준으로 관측일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도 중부와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서부와 충북 북부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최고 5cm 안팎까지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서쪽 지방과 해안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인천, 전북 동부에도 3에서 8cm의 추가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습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덩달아 추위도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 파주 영하 2.5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사전에 교통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처럼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출근 시간대 곳곳이 빙판길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 여의도역입니다. 네, 지금도 눈이 많이 오죠? 네, 이곳도 잠깐 소강 상태인가 싶더니 다시 눈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밤사이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서둘러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모습 많이 보이는데 지금 인도에는 살얼음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낙엽과 함께 엉겨붙어서 넘어지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출근길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에 오면서 보니 서울 주요 간선도로는 그래도 제설이 비교적 잘 된 편이었습니다.
다만 시내 도로에는 녹담한 눈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차량이 제속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서울 강북권에서는 북악산길과 인왕산길, 또 삼청로 등 경사가 급한 시내 도로가 어제에 이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에서는 헐릉로, 헐릉나들목부터 구룡터널 진입로까지 또 중앙대 근처 흑성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혼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눈이 지금 많이 왔죠? 네, 경기 남부 지역은 밤사이 서울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특히 제설이 제대로 안 돼 도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지자체가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눈을 치우려고 애를 썼지만 손길이 부족한 곳이 많아 보였습니다. 고속도로나 시내 도로 할 것 없이 서행 수준을 넘어서 아예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졌고 1km 차로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의 통학로도 마찬가지여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된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로 통행이 쉽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엔 여전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큰데 이동할 때 도로 상황, 교통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역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곳에 따라 눈발이 강하게 날리는 곳이 있는데 곳곳에서 사고와 고장 차량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를 통해서 사고 발생 지역 위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보시는 곳은 경기 수도권 제1순환선 평촌고가교 부근입니다. 조금 전에 제설 차량들이 여러 대가 지나가서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지금 뭐 자막에 가려 있긴 한데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서 네, 지금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2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육안으로 도로 차선이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음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영동선 덕평휴게소 앞입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고장 차량 주의라는 빨간색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수습을 위해서 경찰차가 안전한 이동을 안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강하게 내리는 눈발을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요. 아직 날이 많이 어둡고 길이 미끄러운 만큼 특별히 서행하셔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저희가 곳곳에서 고장과 사고 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단부에 빨간색 글씨로 사고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비상등을 켠 차량이 멀리서 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로등 불빛으로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 비춰지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이 다니는 곳은 그나마 눈이 녹아서 아스팔트가 보이고 있지만 도로의 양 옆에 갓길 그리고 중앙분리대 쪽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가 까맣더라도 블랙아이스 위험이 있어서 지나실 때는 속도를 좀 감속을 하면서 천천히 지나셔야겠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제1순환선 평촌 모습입니다. 이곳도 지금 기상 상황 때문에 CCTV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연 상태인데요. 지금 일산 방향 차량들 꽉 막힌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발생했는지 혹은 차량 흐름이 늘어서 속도가 줄어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지역 지나실 분들은 교통 상황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강원도 원주에서는 퇴근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눈 내린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5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10여 명이 다쳤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도로에 뒤엉켰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지만 사고 현장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후 5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교차로 인근 내리막도로에서 차량 50세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혼잡을 더했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면서 사고 2시간여 만에 현장이 수습됐고 도로 통제도 해제됐지만 사고 시민들은 한동안 도로 위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녹았다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위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데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폭설 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경찰은 CCTV 화면과 운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 지역에 밤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운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 남부 등 중부지방에 밤새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쏟아진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나무나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거대한 그물망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건물 6층 골프 연습장에서 설치한 안전망이 밤새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일대 건물엔 순간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골프 연습장 안전망이 끊어지면서 당시 제설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깔렸고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눈길 차량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선 대형 트레일러가 송산 포도 휴게소를 나와 고속도로 진입 중 미끄러져 휴게소에 들렀던 차들이 수시간째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고 서울 정릉동에서도 이면도로를 달리던 5톤 제설 차량이 내리막길에 미끄러져 전신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으로 밤새 폭설이 이어지면서 나무가 부러지고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곳곳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고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등 농가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보신 것처럼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습설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눈발에 백두대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농사용 트랙터까지 동원했지만 계속 쌓이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습설로 변했기 때문에 삽질이나 밀대로 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치우기가 좀 힘이 듭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던 딸기는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눈무게를 견디지 못해 곳곳이 찢어지며 안으로 눈이 들이닥친 겁니다. 온풍기를 가동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딸기가 거기에 눈이 덮으면은 얼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확을 못 팔아요. 인삼밭에 햇빛 가림 시설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자칫 무너지지 않을까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어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때문에 눈을 서둘러 치우지 않으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기상청은 습설이 일반 눈보다 3배나 무겁다며 농민들에게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린 가운데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대피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소방 활동은 모두 969건으로 고립된 시민 등 12명을 구조하고 33명에 대해 구급 활동을 벌였으며 933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어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10시를 기해 폭설 피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 때문에 비상대응 3단계가 가동된 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으로 31개 시군에서 1,300여 명이 상황 대응에 투입됐습니다. 네, 이렇게 11월에 내린 이례적인 눈폭탄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소보다 많이 뜨거운 바다를 꼽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에서 떨어져 나온 찬 공기가 한 곳에 머무르며 더 많은 눈을 퍼부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7년 만의 11월 폭설. 첫 번째 원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바다입니다. 현재 서해 수온은 13도에서 15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습니다. 올여름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주변 바다는 역대 최고 온도를 찍었는데 뜨겁게 데워진 바다가 초겨울까지 식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뜨거운 바다 위를 매우 찬 공기가 덮쳤습니다. 10km 상공에 있는 상층의 제트기류에서 분리된 전리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찬 공기를 지상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1.5km 상공과 바다의 온도차는 25도 넘게 벌어졌습니다. 서해가 공급한 열과 수증기가 찬 공기와 만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기적으로 눈 폭탄을 뿌렸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전리저기압은 오늘까지 머무르며 눈구름을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현재 서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높은 상태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였고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같은 강수량에도 적설 효율이 좋아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례적인 열대야와 9월 늦더위에 이은 이례적인 11월 폭설까지 모두 역대 가장 뜨거운 한반도 주변 바다가 불러온 날씨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에 있는 당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등 7개 지역구의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에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돌입할 무렵 당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동훈 대표. 회의 도중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며 연락을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발부된 영장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도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영장이 집행됐지만 집권 여당 중앙당사가 압수수색당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도 역력합니다. 압수수색 사실이 전해진 뒤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 여럿이 급히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몇 차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지만 대외비라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천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폐기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이 또 저희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이 집권 여당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당내에선 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 내용까지 심화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여권 혼란은 불가피하리란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기세를 회복한 민주당에 검찰이 하게 다시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한 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예고했고 여기에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어미중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계속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화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할 거냐는 여당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또 혐의를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증거 조작 등을 처벌하는 검사 무고죄까지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나 검찰 힘 빼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특활비 감액만 반영해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물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이자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까지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개정한 핵 교리를 거론하면서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되면 적절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서방 일각의 아이디어는 정신이 나간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면서 세계를 재앙에 빠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Безответ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и его западных кураторов могут поставить весь мир на грань катастрофы. И я думаю, что мировое большинство это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т.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에 나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타이완 유사시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방침이란 교도통신의 보도에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Лишь подогревает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повышает уровень конфликтности и ведет к нарастан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исков. 실제로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보복이 될지는 개정된 핵 교리를 참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한 개정 핵 교리를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국가 존립을 위협할 때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때로 낮아졌습니다. 또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해도 핵 공격 대상이 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낸 특사단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과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러북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메로프 특사는 대통령을 예방한 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이 발효되자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가 철수하는 지역에 자국 정부군 병력을 대폭 늘려서 지키겠다며 이스라엘에도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가자지구 전쟁도 이렇게 휴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레바논 정부군 탱크들이 남부 타이르 지역으로 진입합니다. 이스라엘 국경 인근 레바논 리타니강 이남 완충지대의 치안 통제를 위해 정부군 배치가 강화되는 겁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 따라
남부에 배치한 정부군 병력을 10,000명으로 증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도 철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 남부를 떠났던 피란민들의 귀향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라는 당국의 지침이 있었지만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피란민들은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بس امبارح قالوا في وقفة الأقمار الساعة 4 مشت 4:10 وطالع على جنوب على معركة وشعور لا تتخيل. 이번 휴전이 13개월째 지속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휴전이 발효되자 하마스는 자신들도 휴전 합의와 포로 교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유화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면서 하마스를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동의 두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 속에 일단 헤즈볼라 휴전으로 시간을 번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하마스에 대한 강경 기조를 당장은 굽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출근길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렇게 강한 눈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눈 현황과 전망,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연결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눈발이 강한 상태입니까? 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제법 굵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눈 때문에 넘어질세라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빙판길 사고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누적 적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와 군포, 서울 관악구에는 40cm 안팎의 눈폭탄이 떨어졌고 수원과 인천에서도 11월 기준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서부와 충북 북부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적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최고 5cm 안팎까지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동안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서울과 인천, 전북 동부에도 3에서 8cm의 추가 적설이 예보됐습니다. 습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덩달아 추위도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 파주 영하 2.5도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수도권에 무섭게 쏟아진 폭설에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를 잇는 안양 판교로의 진입이 한때 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수도권 도로 곳곳에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고립되거나 통제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눈으로 뒤덮인 길 위에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를 힘껏 밀자 헛바퀴를 돌다 겨우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경사가 심한 경기 안양 판교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서 차들이 움직이지 못해 고립됐습니다. 경찰은 양방향 통행 전체를 통제하고 이미 진입한 차들은 회차시켰습니다. 1시간 반 갇혀 있다가 이제 겨우 다행히 거기 있던 차주분들하고 차례차례 내려왔어요. 이후 제설 작업을 이어간 끝에 2시간 만에 겨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기 안성시 45번 국도에서는 쌓인 눈에 미끄러진 대형 화물차가 2개 차로를 틀어막은 채 멈춰섰습니다. 한 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에 눈도 무섭게 쏟아지다 보니 2에서 3km 구간에서 심각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완전 미끄러워도 또 경사도 있는 도로라서 차들이 화물차나 다 뒤엉켜가지고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설차가 오가며 눈을 녹여 화물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서 1시간 반 만에 정체가 해소됐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기 분기점 근처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난 뒤 주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서 운전 중이었던 시청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3시간 가까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1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수도권 각지 도로에서 통제와 고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중부지방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또 수화물을 찾는 곳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공항 탑승구에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몇 시간째 지연된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꼼짝없이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내릴 수 있게 된 승객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거의 5시간 동안 기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어졌거든요. 상당수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배고프고 아이가 울고. 수화물 찾는 곳은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면서 한 번에 승객들 짐이 쏟아진 겁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도 대체편이 이게 마련이 된 게 아니고 저희 보고 알아서 짐을 찾아서 나가서 창고에 가서 알아서 해라라는 게 전부예요. 이번 폭설로 결항되거나 지연된 항공편은 수백 편이 넘습니다. 승객들 역시 예정돼 있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12시 20분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6시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갔을 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캔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제설차와 고체 살포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제설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한동안 눈이 더 내릴 것이란 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17년 만에 11월 폭설은 밤사이에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에서는 53중 추돌 사고가 나는가 하면 제설 차량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전신줄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습설인 탓에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시설물들이 무너져 곳곳에서는 인명피해까지 잇따랐는데요. 밤사이에도 많은 눈이 내렸고 또 오늘까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곳곳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일단 가장 크게 난 사고가 지금 강원도 원주에 있었던 53중 추돌 사고인데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인이 블랙아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가 완전 빙판길 같았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날 이제 저녁 때 해가 이제 일몰되는 그 시점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녁 오후 5시 49분에 그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해가 지면서 이제 아마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노면에 이제 눈이 낮 사이에는 좀 이제 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하니까 일부 녹았을 텐데요. 네. 이런 것들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결빙이 되는 상황.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블랙 아이스 형태로 한마디로 도로에 얼음 코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 후속 차량들도 아마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다행히 뭐 53중 추돌 사고긴 합니다만 사망자는 발생은 하진 않았고요. 7명 정도 부상 당한 정도로 그나마 다행이었다.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육안으로 또 쉽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밤에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이 내리막길에 미끄러져서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처럼 내리막길은 물론이고 이렇게 도로 위에서는 지금 미끄럽다 보니까 자동차들이 서행을 하고 감속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눈이 오면 미끄러짐 이런 것들로 사고가 발생. 앞에 53중 추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운전하는 부분들도 평상시랑은 좀 달라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심해서 운전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평상시보다 속도는 2분의 1 이상 감속을 하셔야 되겠고요. 2분의 1 이상. 예, 그리고 또 이제 안전거리 확보도 평상시보다는 2배에서 3배 이상은 확보를 하셔야 안전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빙판길이나 눈길 같은 경우에 제동거리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경우는 최대 7배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요. 또 승용차 같은 경우도 4배 이상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감속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운전 중에도 이제 급정거 혹은 또 급가속 이런 것들을 하시면 후속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운전 중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지면 기본적으로 뭐 스노우 타이어라든지 체인이라든지 또 부동액 같은 경우도 겨울용으로 바꿔서 채워놓으셔야 사실 시야 확보 같은 것들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겨울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요즘 뭐 스프레이 체인이라고 해서 뭐 다양한 제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챙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뭐 미끄러짐 사고나 눈길 사고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당했다면 일어났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뭐 구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빗길 교통사고 혹은 또 이렇게 눈길에 미끄러진 이런 교통사고, 눈길 교통사고 이런 경우는 단순히 그냥 1차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차량들이 계속 와서 연쇄 추돌로 이어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가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고들도 사실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차량에서 내려서 안전한 곳, 갓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더더욱이 이제 이렇게 미끄러짐 사고, 눈길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신속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은 내버려 두시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신고도 먼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또 길들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본인이 또 미끄러져서 또 부상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도 미끄러짐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유념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실 때는 뭐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뭐 도로상 혹은 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알려드려야 빨리 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로상에서는 그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지형 지물이라든지 또 본인이 진행하는 방향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 방향 혹은 부산에서 서울 방향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최대한 잘 신고를 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뭐 고속도로나 국도에는 또 표지판을 보면 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길 사고에 대비한 어떤 유의사항을 짚어주셨는데 CCTV 화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를 보면 제설 작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도로 갓길에 아직도 눈이 쌓여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눈발이 여전히 강한 곳도 있고 앞으로도 또 많은 눈이 예보가 되어 있고요. 제설 작업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짚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설 작업 같은 경우는 눈이 오기 직전에 미리 이제 예를 들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제설제를 살포해 놔서 이런 부분들 눈이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빨리 녹아 없어져서 이런 이제 이 눈길이라든지 이런 이제 미끄러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눈이 내려서 쌓인 경우에 이런 눈들을 빨리 신속하게 치워서 보행이라든지 또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설제를 살포하는 경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눈이 오기 직전에 계속 비가 연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미리 이런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제설제를 많이 살포한다 하더라도 제설 효과가 좀 저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제설이 조금 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지역에 따라서 뭐 큰 길가나 대로변들은 이런 제설 작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뭐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포장 도로 이런 곳에는 또 제설 작업을 하는 게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면 제설 차량을 이용한 이런 제설 작업들이 주가 될 텐데 제설 차량도 자체도 어느 정도 차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이런 쪽은 상당히 좀 제설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차량 흐름이 가장 많은 이제 주 도로 중심으로 제설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 대부분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집에서 골목길을 통과해서 큰 길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실 때 집 주변의 골목길이라든지 이면도로 상황들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출발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제설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 집 앞은 주민들이 알아서 쓸어야 낙상 사고도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로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어쨌든 대중교통을 가급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지만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할 때는 운전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안전거리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좀 다른 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운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감속이라든지 또 그런 안전거리 확보 이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출퇴근하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 눈 때문에 이제 통제가 되는 구간이 있다든지 혹은 또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 혹은 또 본인이 항상 다니던 길에 급경사 구간이 있다 이러면 사실 차량 운행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경로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운전할 때도 이렇게 안전운전을 지키신다 하더라도 전방 주시를 평상시보다 훨씬 좀 적극적으로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차량의 미끄러짐이나 사고에도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노면 자체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결빙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서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방 주시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눈이 쌓인 곳이 있고 눈이 안 쌓인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차선 구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이제 차선을 좀 가상으로 임의로 그려가지고 눈 쌓인 곳을 지나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아스팔트 차가 그냥 갔던 길을 가야 할지 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녹아서 어느 정도 눈이 덜 쌓인 곳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눈 위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눈도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있고 또 눈이 쌓였으면서 노면에 이제 이런 균일성, 또 울퉁불퉁한 이런 이제 요철이 생기면서 오히려 안전운전에 또 지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이제 또 노면도 그렇지만 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 같은 것들도 눈에 가려가지고요. 사실 안 보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시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얼어붙는 말씀하신 도로 결빙 상황 그리고 빙판길에서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좀 이런 질문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걸음걸이를 할 때 종종 걸음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좀 큰 보폭으로 이렇게 넓게 걷는 것이 좀 안전합니까? 가급적이면 보폭은 평상시보다는 좀 작게, 종종 걸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작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폭을 넓게 하는 경우에 혹시 미끄러진 상황에서 본인이 균형을 잃거나 또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상시보다는 보폭을 조금 더 줄이셔서 보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날은 당연히 신발도 평상시에 구두라든지 슬리퍼 이렇게 미끄러짐이 많은 신발보다는 운동화라든지 또 등산화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눈의 특성이 저희가 뭐 보도해드리고 있지만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어서 이게 같은 부피여도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겁길래 그런가요? 우리나라의 눈은 대부분 습설이고요. 또 이번에 내린 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많은 습기를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눈이 내렸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그런 습설이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반적 건설, 그러니까 습기가 적은 눈보다는 거의 최대 3배까지 이 무게가 이제 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서 화면에서 나가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이 한 10m 바이 10m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 눈이 한 50cm 정도 쌓였다 그러면 한 30톤 정도의 무게가 걸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뭐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제는 이제 도로의 논길 사고뿐만이 아니고 붕괴 사고도 굉장히 제보가 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물뿐만이 아니고 나무, 전신주까지도 많이 쓰러져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언뜻 생각을 하면 이게 무게를 지탱하는 그 면적이 좁아서 좀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지만은 또 않은 거죠. 예, 왜냐면은 이제 좁긴 하면 눈이 쌓일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좁다는 건 뭐 그만큼 뭐 눈에 대한 무게가 적게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런 하중들을 고려돼서 설치된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제 전선 같은 경우도 눈이 쌓여서 전선이 탈락하거나 혹은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뭐 면적이 좁고 또 작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붕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설하중, 한마디로 눈에 대한 하중에 대한 고려들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노후화돼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취약성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또 비닐하우스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 가설 건축물 이런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라도 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눈이 쌓이는 어떤 시설물들은 다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뭐 간판이라든지 혹은 캐노피 같은 가림막, 천막 같은 것들도. 예, 맞습니다. 임의로 설치해 놓으신 말씀하신 대로 뭐 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눈이 쌓였을 때 오히려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쌓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좀 잘 들여다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눈이 녹아서 이를테면은 뭐 균열된 틈으로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쌓인 눈도 보셔야 되겠지만 건물에 이제 갈라진 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서 점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습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주의를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을 치우기 위해서 지붕으로 직접 올라가시는데요. 이렇게 직접 올라가서 눈을 치우시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대한 이제 하중 부담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업자들이 올라가는 경우에 오히려 붕괴로 이어지거나 또 지붕에서 이런 것들 눈을 치우는 작업하다 미끄러짐 때문에 또 부상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붕에 올라가시지는 마시라. 그리고 또 너무 높은 곳에 높은 지붕에 올라가시는 것들은 하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건물의 측면에서 눈을 제거할 수 있다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설 작업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폭설과 관련해서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내용은 이제 수도권 폭설로 인해서 수인 분당선 일부 전동차가 좀 지연이 되고 운행을 잠시 멈추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중교통들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더 들어오면은 저희가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이 서울에 굉장히 수도권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멋진 절경을 본다고 설경을 본다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 일반적인 평상시에 익숙한 산행길 혹은 또 산이라 하더라도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길 자체도 굉장히 미끄럽고 또 사실 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런 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합니다. 또 최근처럼 낙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위에 이제 눈이 쌓이면 밟았을 때 미끄러지는 상황들 그래서 부상이라든지 이런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산행 자체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굳이 산행에 가신다 한다면 사실은 또 이런 위험 요인 그래서 너무 깊은 산보다는 원경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또 아름다운 절경을 찾아서 막 따라가시다 보면 평상시에 익숙해서 길을 잘 찾으실 것 같아도요. 눈이 다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 이 공간의 인지랑은 좀 다르거든요. 눈이 쌓인 상황에서는 내가 왔던 길이 어저께 왔던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고립이 된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신고하셔서 구조를 요청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각 지점별로 이정표에 국가지점번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좌표들을 이제 다 써놨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려서 신고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 수인분당선 전동차 일부 구간에서 지금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리면서도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사들이고 개인 소유의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에 부담시키는 등 이 탈세 혐의가 있는 악덕 기업과 오너 일가 3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전체 탈루 규모가 1조 원을 웃돌고 조사 기업 중에 여러 곳은 또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37개 기업과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는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수시로 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사들여 몰고 다녔습니다. 또 수억 원대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주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고도 회사 연수원인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임대료까지 챙겼습니다.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에 부담시키고 자녀에게는 40억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누리다가 덜미가 잡힌 기업은 14곳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과 별장 등 559억 원, 슈퍼카와 요트, 미술품 322억 원, 손자 해외 유학비 12억 원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돈되는 알짜 일감을 아들과 딸 회사에 몰아줘 자녀들이 재산을 5년 만에 15배 넘게 불리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16개 기업과 오너 일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을 독식하고도 관련 증여세와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소재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전체 탈루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조사 기업 중 여러 곳은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지난 5월부터 진행돼온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상만 6,000호가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신청 가구 대비 4.2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선도지구는 약 3만 6천호로 1기 신도시 전체 12% 수준입니다. 분당 양지마을 금호 등 3개 구역에 1,948호,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 3개 구역 8,912호, 평촌 새마을 등 3개 구역에 5,460호, 중동과 삼보는 각각 2개 구역에 5,957호와 4,620호입니다. 이와 별도로 분당과 일산에 각각 한 곳씩 연립주택 1,400호도 사실상의 선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환호를 질렀고 그야말로 고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지금 진짜 얼싸안고 지금 막 그럴 상황입니다. 기대와 달리 떨어진 것은 낙심과 함께 집값 하락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0평대하고 20평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데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부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2030년 입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에 업무 협약을 맺고 추정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산출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마찰 없는 동의서 작성 진행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3월에 선제 도입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특화 보증도 마련하여서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 및 보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분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곳은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주가 본격화되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시추 위치를 정하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자문사 선정 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지켜보는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소위 대왕고래로 불리는 제8광구와 6-1광구 북부 일대입니다. 그동안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 7곳을 놓고 전문가들이 논의했는데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산업부는 이제 내부 절차만 마무리되면 다음 달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 연료 주입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cm의 두께의 드릴로 해저 3,000m까지 파내려가 시류를 확보하는 작업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첫 시추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파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향후에 제가 시추하는 작업 부분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그 시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석유 가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매장 규모와 사업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논란과 우려를 딛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남성들과 이를 우즈베키스탄으로 몰래 반출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50대 남성 3명을 절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작물 취득 혐의로 검거해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50대 남성 3명은 지난 9월부터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들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70대 여성 업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용주골 행정대집행에서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손을 다치게 해 신경이 끊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